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TV를 볼 때 구해줘 음주라는 프로를 되게 재밌게 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봐. 연예인들이 일반 실수요자들 집을 구해줘서 살 집을 실제 매매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인데 같이 서로 재밌게 보다가 그 집 끝날 때쯤에 그 집의 대지와 건축 면적, 이제 실제 살고 있는 면적,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금액을 맞춰요. 그러면 금액이 실제 매매가하고 1,000만 원 내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는 대지가 얼마하고 저 동네 시세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 저 상태로 짓는다면,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보니까 뭐 축대를 쌓든 기초를 할 때 한 뭐 1억 정도 더 들어갔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마진은 얼마 붙이니까 이 정도가 적정가야 라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막 박수 치면서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면 이 부동산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크를 한번 시리즈로 몇 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밤에 한강을 가면은 한강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러면 보통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 아파트들 중에서 왜 내 집이 없을까? 속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 거고, 두 번째로는 저 집은 도대체 왜 30억일까? 저는 왜 40억일까? 저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길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파트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하는데 이 아파트 가격 원가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 원가 분석을 한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원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건 불가능한데, 차라리 불가능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줄이고 이리저리 뜯어 맞춰가지고 재미로, 우리가 점을 볼 때 재미로 보잖아요.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점을 보고 맞으면 좋은 거고, 틀려도 내 인생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점 봐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초로 부동산 결정, 뭐 매수 매도 또는 내 미래를 결정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분의 방식, 재미로 보는 원가 방식, 원가 산정 방식,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원가 산정 방식을 아파트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해야 되죠. 이제 분해를 좀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아파트를 33평 아파트로 기준을 잡을게요. 먼저 첫 번째 33평형 아파트를 이제 기준을 잡을 거고, 33평 아파트 집 대지가 필요하죠. 대지 지분을 따지면은 보통 용적률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12평에서 보통 13평 사이가 나와요. 새 아파트 기준. 그러면 이제 12.5평 정도 대지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공사비는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잡을게요. 900만 원 정도. 왜냐면 현재 지금 서울에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보다는 조금 다른 걸 짓을 때 650만 원 정도를 짓는데, 좀 더 강남 쪽에 고급스럽게 짓는다고 하면 900만 원까지. 1군에서 지금 또 거기에 또 피까지 붙거든요. 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9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짓는다고 좀 약간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북이라든지 외곽 같은 경우도 900만 원에 짓는다고 잡을게요. 그냥 럭셔리하게 짓는다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요 기준을 잡고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먼저 네 가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대입니다. 토지대. 아파트 30평 아파트를 짓는데 토지가 몇 평 들어갈까? 그 토지 몇 평에 따른 가격이 얼마일까? 이걸 먼저 잡을 거예요. 그러면 12.5평이 들어가겠죠? 토지대는 12.5평이 들어가고, 두 번째 그 공사비인데 33평 아파트니까,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33평 곱하기 900이니까 2억 9,700, 약 3억 잡아보면 3억.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비는 약 3억 정도 잡고, 세 번째로는 공사비에다가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지, 주차장 아파트 33평 아파트 주차 2대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용 시설, 조경, 요즘 아파트 조경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한 10평 정도, 12평, 13평 정도 평당 400만 원을 내가 그 공사비를 댄다고 친다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아파트 순수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까지 해서 한 5천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시행비입니다. 시행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조합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설계비도 들어갈 거고 뭐 PF 이자 또는 뭐 신탁을 했을 경우에 신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따졌을 때 이게 정확하게 저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대충 그냥 저희가 한 1억 정도 잡을게요. 이거 뭐 정확하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넉넉하게 1억 정도 잡고 네 번째로는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 내가 이 아파트를 민간이 짓는 경우에는 민간이 지을 때 만약에 공공에서 짓는다면 남기지 않아도 되지만 민간이 지으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이 정도 남아야겠다라고 하는 기회비용까지 쳐줘야지 아파트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 네 가지를 합치면은 아파트의 원가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토지대입니다. 토지. 첫 번째. 토지 12평, 12.5평이죠. 12.5평인 거고 저희가 이제 2번하고 3번을 비교해보면 모든 아파트를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건축비가 3억 5천이니까 자, 건축비가 3억 5천에다가 시행비까지 해서 1억 이 두 개입니다. 3억 5천과 1억이니까 이걸 가지고 합치면 4억 5천이죠. 그럼 2번, 3번을 합쳐서 그냥 2번 공사비가 간접 공사비까지 해서 간접비까지 4억 5천 들어간다고 그냥 잡을게요. 자, 공사하는 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 자, 그래서 저희가 모든 아파트들을 계산할 때 그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4억 5천 더하고 나머지 토지 가격 곱하기 기회비용을 따져서 아파트의 원가를 전체 일률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로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야지 부동산이 재밌고 여러분들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집이죠. 강남 아파트. 이 강남 아파트에 대한 원가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는 요즘 강남 아파트 중에서 이제 반포 쪽 아파트, 잠원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시세가 잠원동 같은 경우 지분당 재건축 아파트 지분당 한 1 1억 한 4천 5천 정도 할 거고 반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지분당 한 1억 5천 6천 뭐 7천까지도 할 텐데 일단은 1억 5천 정도 지분당 1억 5천 정도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옮길게요. 이렇게 이제 옮겨서 잡아보면 자, 이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일까 제가 이제 토지대하고 이걸 계산을 해야죠. 그럼 첫 번째 토지대를 봤더니 12.5평이죠. 12.5평 곱하기 1억 5천을 곱해야 돼요. 10.5 곱하기 1억 5천을 곱해주면 18억 7,500 약 19억 정도가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토지 가격 대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아까 건축비 간접비 했죠. 4억 5천에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비용인데 이 기회비용은 뭐냐면 19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5평의 대지집을 내놔요. 그럼 19억 5천 내 돈이 들어가죠. 이걸 가지고 33평 아파트를 받을 때 이분은 얼마 정도 수익을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할까? 재건축을 진행을 할까요? 이게 만족을 해야지 재건축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이 사람이 보유했던 기간을 빼고 4억 기간만 가지고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억 기간을 제가 몇 프로 정도 잡을까? 수익을. PF 같은 경우 뭐 아파트 PF 같은 경우 시중에 일반 PF 같은 경우는 좋으면 한 6% 정도고 안 좋을 때는 12%까지 돼요. 그러면 제가 약간 낮게 봐서 PF 이자 정도는 받아야겠다. 낮은. 그럼 7% 잡을게요. 연 7%. 그리고 기간은 4년 잡을게요. 4년 잡는 이유는 2주 기간하고 공사 기간 입주까지 하면은 한 4년 정도면 잡으니까 4년 잡을게요. 그러면 19억 곱하기 0.07이죠. 7%니까. 7%하면 1년에 1억 3천 정도고 이걸 4년을 더하니까 약 5억 3천 정도. 즉 이분은 3천 뺄게요. 5억 정도의 수익이 나야지 만족을 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그러면 이 강남 아파트 원가는 계산해볼게요. 원가는 19억 곱하기 4억 5천 곱하기 5억이니까 자 19.5 더하기 4.5 더하기 5니까 강남 아파트는 원가가 29억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29억 이하의 매물로 나오기는 실제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P가 실제로 잠원동이나 반포 쪽에 거래되는 아파트 시세가 30억에서
35억 정도가 현재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세가 됩니다. 즉 원가는 29억이지만 P가 1억에서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P에는 좀 세금도 들어가 있어요. 세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 같은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이 세금을 매도자가 또는 공사하는 사람, 이 재건축 소유자가 매긴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집이 부족할 때는 이거 매수자한테 매깁니다. 이거 이 돈 때문에 나 이거 비싸도 못 팔어? 네가 이것도 감안하고 사? 라고 했을 때 거래되는 금액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자가 매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9억, 30억, 35억 정도 이렇게 거래되는 원가가 29억이니까 29억 이하로는 이제 빠지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현재 강남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강남 아파트를 팔고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올려서 딴 데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못 팔아요. 왜냐면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거니까 팔아서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취득세 엄청 비싸죠. 취득세 12%를 내고 움직이면은 실제로 20억짜리 아파트도 못 삽니다. 그럼 내가 뭐로 움직여요? 그냥 30억 아파트 놔두지. 보유세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금을 조정해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못 잡아요. 왜? 원가가 29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공급을 늘려야 돼, 공급을. 수요보다는 공급을 많게 해줘야지 강남 아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P가 붙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가 29억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떨어뜨리려면 마이너스 P를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강남 아파트, 뭐 새 아파트 전체 해봐야 매물 나온 게 한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수요자들은 1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1000명도 정책으로 억눌러서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P가 붙으려고 한다면 이 공급 100개를 늘려서 공급을 많게 해줘야 돼요.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압구정, 그 다음에 압구정 옆에 반포, 그 다음에 한남동, 그 다음에 성수동, 또 어디가 있죠? 여의도, 그 다음에 목동. 이렇게 우리가 이 6군데 강남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래도 갈 수 있는 대체 지역이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10,000세대씩 가면 60,000세대 지을 수 있죠. 60,000세대 정도를 한 번에 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수요는 1000명인데 공급이 6만 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매수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6만 개 아파트 파는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경쟁해야 돼요. 이러면 바로 마이너스 P가 붙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표님, 6만 세대가 한 번에 이주하게 되면은 이 이주 수요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까요? 한 번에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될 것처럼만 제스처를 해주시면 돼요. 대신 최소 못해도 한 10,000세대 정도는 한 번에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이 10,000세대 이주 수요만 하더라도 집값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한 거예요, 항상. 이 구독이 무서워 잘못한 거다 보니까 장독들이 지금 깨져서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이 10,000세대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주 수요 때문에 주변 집값이 뛴다. 이거에 대한 이익은 그냥 놔둬야 돼요.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열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열을 잡으면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한 번에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즉 마이너스 P가 붙지 않는 이상은 강남 아파트는 29억 이하로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원가 29억이라는 걸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투자의 기준을 삼으시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줄줄이 투자, 강남 주변에 또는 강남 주변, 강남 외 지역 또는 강남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저평가된 물건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2부, 3부 때 해드릴 거니까 강남 아파트 원가 29억이라는 걸 좀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강북 아파트의 원가, 강북 아파트에 대한 원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 아파트 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북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강북 아파트 원가를 보도록 하면은 강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당 가격이 한 6천 정도 합니다. 6천만 원 정도. 노원구 쪽, 상계, 중계, 하계 쪽 6천만 원 정도 하고, 등천주공, 저기 등천동이죠. 강서구. 거기도 한 6천만 원 정도 하고, 마포, 성산동 쪽도 한 6천 정도 하니까 한 6천 정도로 기준 잡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 쪽, 서울 외곽 쪽에 이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똑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계산해 볼게요. 또 간단하게. 재밌죠? 편하고 쉽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 토지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제가 12.5평이라고 그랬죠? 12.5평 곱하기 6천만 원을 곱해줘요. 지분당. 그러면 7억 5천 정도가 대지대가 됩니다. 7억 5천 정도가 강북 재건축 아파트의 원가 7억 5천 정도가 되고, 두 번째는 얼마죠? 공사비, 간접비 4억 5천 정도로 이제 무조건 잡았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러면 7억 5천 곱하기 제가 아까 7%라고 그랬죠. 7% 0.07. 그럼 5,250 곱하기 4년이니까 2억 1천 정도 나와요. 그럼 2억 정도만 잡자고요. 1,000은 포기하세요. 2억 정도 잡으면 강남 아파트의 원가는 12억, 14억이 되나요? 그죠? 자, 7.5 더하기 4.5 더하기 2는 강남 아파트의 원가는 바로 14억이 나옵니다. 자, 이 감이 좀 오세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5천이에요. 10억 5천. 그러면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제 14억 이하로 재건축 아파트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이 같은 환경을 가진 아파트가 11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거를 이 11억 가는 아파트를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계속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감은 12억, 13억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 원가가 14억이니까. 이 강북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무조건 다 14억으로 들어가냐?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따져본다면 이겁니다. 강남은 재건축 아파트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 29억보다 반포나 이런 데들은 29억 싸게 공급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강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보다 조금 싸죠. 왜? 재개발 지역. 우리가 아까 재건축은 평당 지분당 가격이 6천만 원인데 그 건너편을 봤더니 단독 빌라가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평당 대지가 단독주택이 평당 3천만 원이네요. 거기에다가 뭐 빌라나 이런 거를 포함하더라도 뭐 상가나 이런 거 포함하더라도 3,500 정도면 이 대지 가격이 떨어지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재개발로 할 경우에 원가가 얼마냐? 3,000 대지 가격이 3,500만 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자, 아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똑같으면서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토지가 달라. 토지가. 제가 아까 단독주택 재건축은 12.5평이라고 그랬죠.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가 뭐냐?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기반시설이 약해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이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토지를 좀 내놔야 돼요. 그러면 재개발보다는 토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 14평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가 14평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15평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토지, 첫 번째. 토지는 14 곱하기 3,500이 되네요. 그럼 얼마죠? 4억 9천이니까 토지대가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사비하고 간접비는 똑같아요. 똑같이 잘 짓는다고 보죠. 4억 5천에 짓는 거고. 세 번째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5억에 대해서 7%니까 뭐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0.07이면 3,500이네요. 거기다 곱하기 4니까 1억 4천 정도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1억 4천 정도가.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5억 더하기 4억 5천 더하기 1억 4천이니까 10억 9천, 약 11억 정도가 원가가 나오네요. 즉, 재건축 위주로 공급하면 14억인데 재개발 위주로 공급하면 1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이 되게 많을 때가 있었죠. 뉴타운 입주가 많을 때. 이 뉴타운 입주가 많을 때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좀 저렴했죠. 근데 이 재건축, 뉴타운은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위주로 공급이 됐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울 시내 외곽 쪽의 아파트 가격을 잡고 싶다. 일반 서민들 아파트 가격 잡고 싶다면 재건축은 좀 약간 억누르고 재개발 위주로 좀 많이 해준다고 한다면 아파트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요. 그러면 서울 외곽에 재개발 말고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서울에는 거의 땅이 없는데 서울하고 바로 붙은 지역 경기도지만 서울이죠. 사실은 왜 거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신도시를 짓게 되면 이 서울 외곽의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신도시는 대부분 뭐죠?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집을 못 짓는 땅이에요. 집을 못 지어요. 집을 못 짓으니까 땅값이 어떨까? 싸요.
그러니까 평당 2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죠. 왜? 건너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3천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으니까 평당 200만 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굉장히 싸겠죠. 그래서 신도시에다 아파트를 많이 그래서 LH 도대체 LH 분들이 이 신도시에다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에 받을 수가 있길래 그렇게 자기네 그 직업까지 걸고 이렇게 투자를 지분 쪼개기를 했을까라고 한번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토지가 아까 제가 재건축은 토지가 12.5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린벨트는요 용적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12.5평의 땅을 지을 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지도 한 16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16평 정도의 지분을 놓고 보고 이게 신도시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집을 지을 때는 간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보율. 그러니까 16평에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도로도 없고 공공시설도 없고 소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또는 단독주택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간보율을 보통 50%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아파트를 짓는데 대지가 뭐 15평이 필요하다. 근데 간보율 50%다. 그러면 2배가 필요합니다. 즉 대지가 30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신도시를 짓는 비용이 얼마냐고 따져본다면 첫 번째 뭐 그린벨트 땅값이 200이지만 개발하게 되면 또 오르죠 보상가가. 그러니까 30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300 곱하기 30평이니까 대지 가격이 9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9천만 원. 두 번째는 똑같이 넉실하게 짓는다. 4억 5천 들어가요. 왜냐면 뭐 도로라든지 기타 상하수도를 끌어오는 비용도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억 5천 정도 잡으면 넉넉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회비용입니다. 이 9천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나 될까? 0.07이니까 곱하면은 630만 원 곱하기 4년이니까 2,500이네요. 그러니까 2,500, 3천만 원 정도 좀 높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해 보세요. 자 4.5 더하기 뭐 3천 더하기 9천이니까 그러면 자 9천이니까 얼마? 자 계산하면 4.5 1억 2천이니까 5억 7천이네요. 5억 7천. 5억 7천만 원이면은 신도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 쪽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14억인데 이 신도시들은 5억 7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이게 광분하는 거죠. 왜? 아무리 못해도 피 5억은 버니까 라는 개념입니다. 자, 제가 따져보니까 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로 공급하는 거, 자 재건축은 아파트가 14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얼마였죠? 재개발은 11억입니다. 신도시는 얼마였죠? 신도시는 5억 7천인데 이거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거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8억 정도 잡을게요. 8억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는 8억인 거고 재개발은 11억인 거고 재건축으로 공급하면 제일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잡는 방법은 신도시와 재개발 위주로 공급하면 충분히 외곽 쪽은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신도시하고 재개발 위주로 공급하면 재건축 우리 아파트 15억 가는 건 무조건 팔아야 됩니까? 라기보다는 신도시하고 재개발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그때 떨어져요. 근데 일시적. 뭐 한 3년 5년 이 기간만 떨어져요. 결국에는 신도시와 재개발을 꾸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재건축 위주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다시 어떻게 해요? 14억으로 따라 뛰는 거죠. 즉 기다리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께 14억인데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8억에 공급돼서 피가 2억 붙어서 10억이야. 그러면 이때는 신도시를 사시면 돼요. 근데 신도시가 뭐 12억으로 뛰었어. 근데 재건축은 14억이야. 이때는 재건축이 다시 뛰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매수 물건이 바뀌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뛰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원가들을 알면은 원가 대비 얼마가 싸다 또는 피가 얼마 붙어 있다를 구분해서 사실 물건을 판단하시면 되고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는 신도시 돼요 안 돼요? 신도시 안 돼요. 저기 재개발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재건축은 많이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전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투자가 된 거죠.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의 재건축을 사는 게 살 집을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압구정 아파트들은 현재 한 40억까지 보셔야 돼요. 왜? 피가 그렇게 이미 뭐 일반 반포보다도 3, 4천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그 40억이라고 하는 게 살집이 단순하게 40억을 주고 어떻게 살집을 사냐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40억이라는 돈을 묻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게 묻어놓을 수 있는 상품인 거죠, 상품. 그러니까 좀 슬프긴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이 상품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강남, 강북, 그다음에 재개발 신도시에 대한 원가를 마치 전 보듯이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봄으로써 투자처가 만약에 10개 정도가 보인다. 이분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전문가들은 이거 제 방송 보시면 10개 정도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10개 투자처 보이는 거를 또 연결해서 계속 시리즈를 해드릴 테니까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단독에 대한 원가 분석, 빌라에 대한 원가 분석,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하게 되면 또 더 좋은 투자처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지역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전한 투자 역시 가능합니다. 원가 분석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단독 빌라 오피스텔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분석을 앞으로 시리즈로 해드릴 테니까 자, 구독 어떻게 되죠? 구독 꼭 하셔야 되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신나서 또 해드릴 거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할 거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 물어보셔서 또 재미있는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